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2020년 4월 13일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BJ 고추장입니다. 원래는 4월 14일 날 블랙데이인가요? 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정을 앞당겼습니다. 이 지금 옮기고서는 조금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저도 어, 자, 오늘 방송이지? 그러고 헐레벌떡 또 나오긴 했는데, 어, 글쎄요, 뭐, 날짜 변경이 과연, 조금 다른, 느낌을 주게 될지 아니면은, 뭐, 어떨지 모르겠지만은, 어쨌든, 앞으로 당분간 또 월요일 날,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,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지만, 어쨌든, 월요일 날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 또,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내일 모레죠. 내일 모레 총선, 내일 모레 총선이죠. 그리고 주말에, 역대 가장 많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던, 좀 특이한 총선이죠. 저는 15일 날 하려고 주말에 그 사전 투표는 하지 않았는데요. 그러네요. 재미를 더 드려야 되는데, 어떨지 모르겠네요.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우리 동네를 검색을 하면 그, 그 후보들의 모든 그 이슈들,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기록들부터 현재 하고 있는 것들, 그리고 뭐 공약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직 사전 투표를 안 하시고,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좀 해야 되나. 그 집으로 이제 날라오는 그 선거 후보들 이렇게 쭉 뭉탱이 나오는 그 서류들이 다 집집마다 배달이 됐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것만 봐갖고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것도 많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 종이들이 있는지 막 헷갈리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하고 그 전에 어떤 걸 했는지를 궁금하신다면은 이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같이 코로나19 이거 어떻게 이거 괜찮겠죠? 이거 편집하시고 이걸 몰랐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 저도 동네에 한번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소식인데요. LG가 그 브랜드 네임을 그러니까 갤럭시 뭐 삼성은 갤럭시 뭐 애플은 아이폰 이렇게 있었고 LG는 옛날에 뭐 초콜릿 폰 뭐 이렇게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뭐 약간의 보급형은 G 시리즈나 뭐 A 시리즈 그다음에 그 조금 이제 보급형 고급으로 가는 라인은 V 시리즈 해갖고 지금 뭐 V60인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제 명칭을 조금 바꾼다고 합니다.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벨벳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사실 LG가 백색 가전으로서는 최고의 그 뭐 가성비, 뭐 스펙을 가진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폰 쪽으로는 너무 너무 좀 많은 악평들 그리고 저도 LG 그 V30를 한 2년 넘게 써왔었는데요. 사실 조금 그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좀 특이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음에 이게 개선돼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
그 다음 모델에서 갑자기 없어지거나 좀 이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과연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서 과연 어떻게 라인업을 구성을 할지 그거를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이제는 좀 LG도 스마트폰 쪽으로 야, 좀 대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기사를 올렸는데요. 뭐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벨벳이라는 그 느낌을 강조하면서 이 스마트폰도 벨벳을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좀 어, 그립감이 좋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참 LG는 스마트폰만 잘 만들면 다 잘 만들 것 같습니다. 예, 그 특히 그 LED, LCD 쪽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죠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지금은 거의 뭐 갤럭시 아니면은 아이폰이고 나머지들은 거의 그러니까 요즘에 기사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게 참 가끔 재밌기도 합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다음은 이제 국제 면허증을 그 해외에서도 이제 비대면으로 발급, 갱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실 이렇게 막 요즘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죠. 택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집에 막 있지 않으면은 택배가 왔을 때 보통 이렇게 집 앞에다가 휙 던져놓고 가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문자가 오죠.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발송을 한다고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문 앞에 물건을 놓으면 이제 문자로 물건이 발송됐다고 오면 그냥 그 문 앞에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택배 서비스도 되고 다 요즘에 진짜 많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면허증, 운전면허증도 이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실제 이제 뭐 그 민증도 그렇고 신분증도 그렇고 면허증도 그렇고 어쨌든 다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.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사실 제가 아직도 좀 궁금한 거는 음, 한때 우리나라 면허가 굉장히 쉽게 발급이 됐었잖아요. 한 50m 정도 직선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찍 가면은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, 그런 게 한 몇 년 지속이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보급 수가 확 늘었었잖아요. 그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따 가려고 되게 많이 관광으로 왔고, 그게 뉴스에도 났고, 뭐,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,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면허증을 따도 그 면허증이 인정이 되는지, 사실 그것도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, 좌석이 오른쪽에 있다, 왼쪽에 있다를 가지고,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우엔들 차량들이 수입이 직수가 돼서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그런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우측 우엔들 차량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가능은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뭐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그치, 여기는 다 좌엔들일 거고 보통 이제 섬나라들,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엔들이죠. 음,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. 저도. 그, 그, 근데 이게 참 이 한국통합민원센터도 그렇고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용어가
굉장히 좀 참 인기 있는 그런 거긴 한가 봐요. 그래서 그 배달의 민원 서비스라고 하네요, 이 면접. 아, 어, 어쨌든 뭐, 갱신 기간 내만 되면은, 갱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관공서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 배달 서비스도 된다고 합니다. 원하는 곳으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다음 소식은요. 네, 솔티어 소식입니다. 이 저희 그 협회의 박태준 그 서울지회장님께서 본부장으로 계시는 그쪽 업체인데요. 이번에 그 공유 배터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가져왔습니다. 사실 그 공유 배터리는 제가 작년에 이렇게 기사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었죠. 이렇게 해서 뭐 그 배터리를 임대해 갖고 쓸 수 있는.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음, 좀 더 슬림한 것 같아요. 슬림하면서도 용량이 좀 괜찮고, 그리고 이제 충전 잭도 이렇게 세 개가 나와서 가능은 한데, 이제 이거는 이제 신청하는 업체들의 이제 가게 업소에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, 사실 다른 그때 설명드렸던 그거랑 비슷합니다. 2시간 이용에 1,000원이고 1시간 추가마다 이제 500원씩 부과되면서 뭐 신용카드, 삼성페이, 카카오페이 뭐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가능한 서비스인 거죠. 어쨌든 그 뭐 휴대폰 번호랑 인증번호 발급받아서 쓰고, 뭐 사실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지만 요즘에 뭐 공유 킥보드라든가 공유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그 공유 서비스의 한 부분이고,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. 아무리 그 스마트폰이 점점 화면이 넓어지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하루 종일 충전 없이 스마트폰을 쓰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.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매번 충전하는 문제, 그리고 굳이 충전할 일이 없는데 무겁게 가방에다가 들고 다니는,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, 가방에서 좀 무게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조 배터리거든요. 보조 배터리가 한 만 정도 넘어가면 사실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무게를 가끔은, 그래서 이제 가끔 집에다 놓으면 꼭 필요한 일이 생기고, 갖고 다니면 필요할 일이 별로 안 생기고 그랬는데, 이렇게 공유 배터리 서비스가 이제 많은 업장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정말 필요할 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되면은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, 사실 이게 저도 모르겠는 게 반납을 빌렸던 곳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건지, 아니면 이 공유 배터리를 서비스하는 매장 아무 데나 반납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, 여쭤보고, 뭐,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랑, 이 면허가 그 배달의
배달의 민원? 배달의 민원이라고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기사에는 없는데 배달의 민족이 지난주에 그 사과를 했죠. 그 정액제 그거를 사과를 하고 이번에 이제 그거를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어, 뭐 그게 정말로 폐지가 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사실 좀 이렇게 뭐지? 이거를 할 때 배경음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혼자 혼자 이렇게 가끔 배경음악 없이 이렇게 혼자 막 얘기하는 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.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한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? 다음은 이제 교원그룹에서 전국 초등학생의 온라인 무료 클래스인 홈스쿨링을 지원한다고 하네요. 요즘, 이번에 이제 다 온라인 개강이라 그래갖고, 요즘 뭐 전국에 그 뭐 초중고, 선생님들이 때 아닌 그 온라인 그 강의 때문에 굉장히 좀, 정신이 없으시죠? 갑자기 안 하던 영상을 만들어서, 올려야 되고, 그래야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교원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홈스쿨링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학교 진도에 대충 이 정도면 맞겠지 해서 뭐 맞춘 뭐 84기 강좌도 제공하고 사실 그 온라인 강의라는 거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사실상 저도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볼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어, 화면에는 강의 영상을 띄워놓지만 또 일부에서 뭐 딴짓 잠깐 하기도 하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하기도 하거나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할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뒷자리 앉아갖고 엎드려서 자거나 하는 그런 이제 꿀 같은 시간은 또, 또 빼앗기기 때문에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8, 90년도에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던 게 사실상 한 작년, 재작년까지는 크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더더욱 뭐라고 해야 되죠? 점점 더 미래 사회로 발전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요.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료 클래스로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보시면 유튜브 같은 거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수익이나 아니면은 그 사이트에 붙는 광고 수익, 이제 이런 걸로 대처를 하겠죠. 대부분 사실상 우리가 무료로 무언가를 음, 뭐, 사이트를 이용한다거나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게 무료인 이유는 거의 광고 수익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,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, 그로 인해서, 뭐, 구독자나 이런 게 늘어나면 사실상 들어오는 돈이,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 대처를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싶습니다. 요즘 방송국들도 유튜브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. 컨텐츠들을 맨날 뭐 티빙이니 뭐니 이런 데다 맨날 유료 컨텐츠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런 데 가서 결제를 안 해서 유튜브로 컨텐츠를 조금씩 푸는데 그것도 일부러 막 5분, 4분, 뭐 10분 단위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막 올리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구독자들이 거의 한 몇백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
그랬을 때 사실 버는 수익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방송국들이 슬슬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아마 교원그룹도 좀 그런 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무료 클래스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여기 빨간 펜 유튜브 채널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유튜브 아마 시작할 때 끝날 때 중간에 광고가 삽입이 되겠죠.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유튜브 수익이 좋다고 하는데 어,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3월부터 뭐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빨간펜 무료 교재 증정 이벤트, 부모 특강과 손소독제 만들기 키트 1만 개 배포, 교원 암호 공부 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형 홈스쿨링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아닙니다. 아, 너무 제가 아픕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뭐 사실 용일만 바뀌고 바뀐 게 거의 없죠. 다음 소식은요. 아, 그 지구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장소를 한 10선 해갖고 10개 정도로 뽑아왔는데, 그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가신,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? 저는, 해외라고 나간 게, 일본 한 세 번에, 그 다음에 2년 전에, 한 캐나다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온 게 다인데요. 사실 진짜 그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좀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보지 못해서 사실 그 외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가보고 싶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디자인 쪽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요 2년 전에 일주일 동안 2년 전에 일주일 동안 캐나다를 다녀왔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뭐 성당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석상 이런 걸로 되게 뭐 다비드상, 기너스상 이런 걸 실제로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에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다 우연히 지구상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한 10군데 정도는만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. 이거는 뭐 무슨 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정말 그냥 한번 좀 가보고 싶다는 마음에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뽑아왔습니다. 일주일 전에 갔다 올 수 있었을까요? 거기를, 그 전에 이미 뭐 어디 공항에서 격리가 되거나, 다시, 되돌아오거나, 아니면 캐나다에서 뭐못 돌아왔겠지, 일주일 전이었으면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이 동굴은 항손등 동굴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길이가 약 한 8.8km 정도, 그리고 동굴 내부에는 정글가 이렇게 정글하고 강하고 동굴인데 이 안에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항손통이란 자체가 베트남어고요. 산과 강,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좀 자연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어서 뭐 출입 인원이라든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시죠. 그래서 거의 뭐 요즘 웬만하면 다 베트남을 갔다 오시는데 저는 베트남 근처도 못 가봤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베트남의 항손둥
항손둥 동굴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볼리비아의 살라르 데 유니라고 해서 이게 소금평원이라고 합니다. 그 굉장하죠. 아, 너무 그냥 이 실제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는 정말 여기가 땅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구분이 모호하죠. 그 이제 이 우기의 소금평원이라는 거는 비가 많이 오면 이 소금평원 자체에 물이 생기면서 큰 이제 거울처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인공위성들이 지구와 거리 측정을 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뿅 쏘면 반사가 뿅 해서 잘 되니까 이걸 측정으로 많이 쓴다고도 합니다. 근데 그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제 뭐 소금 사막 이런데 해가지고 막 거기서 자동차들 막 뭐 한 300km, 400km 막 만들어 다니고 막 그랬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여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.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 소금으로 된 곳이 굉장히 많죠. 뭐 저기 이스라엘에도 있고 요즘에 뭐 히말라야 핑크 소금 뭐 해가지고 거기서도 뭐가 있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왠지 여기는 한 5분이면은 5분 정도 지나면은 다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한 번쯤 실제로 이렇게 광활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은 핀란드입니다. 그래서 뭐 북극의 감시병이라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이렇게 돌기처럼 뭐가 뾰족뾰족 튀어나왔죠. 어, 무슨 뭐 괴물이 뭐 큰 지렁이 같은 게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큰 바위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나무입니다, 나무. 사실은 이게 나무라 그러는데요. 이 나무가 눈에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뒤덮여 가지고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한 영하 15도에서 40도 정도의 혹한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꼭 무슨 골렘 같은 그 무슨 이렇게 사람 같죠? 이렇게 머리, 몸통, 이렇게 팔, 다리 뭐 해가지고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고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참 특이합니다. 근데 이거를 직접 보기에는 사실 좀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아, 직접 보러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. 그래도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핀란드는 휘바휘바밖에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아이슬란드의 스카프타펠 얼음동굴이라는 곳인데요. 동굴인데 굉장히 얼음 투명하죠. 무슨 그 얼음 사우나, 그 사우나 찜질방 가면 얼음 찜질방 있죠?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. 근데, 과연 얼마나 추울지는 모르겠는데, 그 빙하 속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생긴 얼음 동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얼음들이 이렇게 막 흐르면서 이제 기포 같은 거를 이제 막 내뿜으면서 뭐 빛을 좀 많이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빛들은 전부 다 차단이 되고 그나마 그 시야 그게 제일 많은 파란색 광선만 투과가 돼서 이런 굉장히 블루한 느낌의 그런 빛만 나온다고 합니다. 글쎄요. 여기서 난로를 그 정도
그렇죠. 그 예전에 그 뭐 나비 효과 이런 데서 난로 하나가 가져오는 뭐 북극 비가가 막 녹아내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서 난로를 떼와야 될까요? 예, 그 자연의 신기한 부분은 동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참, 그 뭐 이렇게 지각이 뭐 세월에 의해 이렇게 막 뭐 산이 되고 뭐 바다가 되고 뭐 이렇게 지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상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공간들이 이런 다 동굴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참 자연은 참 신기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미국의 엔텔로프 캐니언이라는 건데요. 와, 참, 이건 무슨, 뭐, 이제 그 컴퓨터, 윈도우 바탕화면이나 스마트폰 배경화면 같은 걸로 많이 본, 그런 이미지죠. 굉장히, 무지개 색깔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이게 이제 애리조나주에, 있는 엔텔로프 캐니언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암벽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뭐 침식이 되고 하다가 이렇게 깊고 좁은 이제 협곡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한데 이제 이 빛의 파장들이 점점 부서지고 뭐 하면서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되게 좀 한 3분 이상을 좀 멍하니 바라봤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전 영화 48시간을 제대로 보질 못한 것 같아서 아마 거기에서 여기를 찍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애매모호한 항상 애매모호한 답변이 난무하는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시간입니다.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도 미국인데요. 와, 이거 온천입니다, 온천. 그랜드 프리즈매틱 온천이라는 곳인데요. 미국에서 가장 큰 온천이라 그러는데, 무슨 컴퓨터 그래픽 같아요. 무슨 나뭇잎 같기도 하고, 굉장히, 막 옆에 그 온천이 이제 흘러서 꼭 용암처럼 이렇게 흘러서 남은 자국들인지는 모르겠는데,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죠. 그리고 항상 온천은 그 노천탕이라고 하나요? 항상 그 추운 곳에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팔팔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게 보면은 음, 좀 여기도 약간 추운 지대가 아닐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그 뭐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온천 한번 하고 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사람이 이쪽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근데 이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깊어 보여요. 주변에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꼭 무슨 그 백록담 같은 그런 거겠죠?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또 뜨거운 물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 발생될 수 있는지 자연은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자연의 신기함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서 글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데 같아요. 왜냐면은 보통 사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은 뭐라도 하나씩 있을 텐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요 선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동차 이게 사람이 다니는 곳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몇 도나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굉장히 아름답다.
것만 알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 사람이네. 사람이 요만하고, 사람이 요만하고, 이 정도면은, 굉장히 어마어마한, 크기이긴 합니다. 만약에 이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면은, 정말 그 동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직원 중 누군가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동전을 또 수거해 오겠죠. 우리나라에 조금만 뭐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꼭 중간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으면 꼭 동전들이 쌓여 있죠. 그래서 뭐 동전을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던져서 얹어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동전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은 아마 동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러시아입니다.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청록색 얼음들이라 그래갖고 이 눈 덮인 사이에 얼음들이 박혀 있죠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진짜 무슨 저는 이걸 보고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미네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뭐 SCV나 뭐 프로토스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막 캐가면은 여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, 처음에. 이 바이칼 호수 굉장히 유명하죠. 그 세계에서 가장 깊은 민물 호수라고 하는데요. 그 수심 그 40m 깊이까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깨끗한 호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겨울에 이 호수가 얼어붙으면 물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얼음도 이렇게 맑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어, 이게 얼음이 아니라 보석이라면 어마어마하겠죠. 하나쯤 집에 갖다 놓고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 빛에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 같네요.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. 러시아든 뭐 어디든 진짜 외국 가보고 싶습니다. 다음은 우크라이나입니다. 사랑의 터널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터널이죠. 그 여기 뭐 철기를 쌓아놔서 인공적이긴 한데요.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차드가 맨날 지나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. 운행이 이제는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운행이 중단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는 더더욱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있죠. 뭐 우리나라도 뭐 청주에 플라타너스 길 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플라타너스들이 있고 운전을 차로 쫙 하면서 하늘을 잠깐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는 걸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한 10분 정도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경치가 좋아서 한 10분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관악산 근처에 살아서 산에서 너무 많이 놀았어요. 아이들하고 뭐 어쨌든 뭐 하여튼 학교에서 놀러만 가면 관악산이고 친구들이랑 뒷산에서 맨날 뭐 막 그 당시에 삐라도 줍고 맨날 뭐 눈 오면 거기서 막 썰매 타고 스키 타고 막 이래가지고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이제 커가지고는. 그래서 산보다는 바다나 이런, 바다 같은 거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뭘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,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. 다음은 호주입니다. 굉장히
딸기 우유가 안에 있죠. 딸기 우유가. 어떻게 이런 색깔의 호수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. 여기 배가 이렇게 떠 있죠. 물속에 박테리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박테리아하고 조류에 의해서 이제 색깔이 변했다고 하는데요. 굉장히 특이합니다. 꼭 페인트를 쏟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, 예, 페인트를 쏟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, 딸기 우유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제 시리얼만 싹 다 넣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그 딸기 시리얼 우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여기는 지금 일반 바다죠. 원래는 이 색깔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제 무지개까지 떴네요. 진짜 왠지 이 물을 이렇게 한 입 이렇게 쭉 떠먹으면 굉장히 딸기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호수입니다. 너무너무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. 너무 궁금해요. 이거 실제 이렇게 딱 봤는데 물이 이렇게 쫙 분홍빛으로 쫙 펼쳐지면 어떨까?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근데 이제 방송을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앞에 노트북으로 화면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쪽 뒤에도 이제 큰 이제 화면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저 그 모니터링을 하는 곳의 색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집에서도 요런 화질로 봤었는데 이 조금만 그 명암이 생겨도 너무너무 아름답네요. 아까부터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가면 저럴지 모르겠네요.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그 예전에 가을에 그 보성 녹차를 보고 싶어서 옛날에 그 보성 그 녹차 밭을 가보셨다고 해요. 근데 그 가을이다 보니까 사실 녹차가 별로 없잖아요. 여기 이제 뭐 약간은 이제 일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사라진 그런 곳이었는데 야이씨 가보니까 사진 저 화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더라. 직접 가보니까 그냥 논두렁이다도 논두렁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연 이 직접 가서도 그런 말이 나올 줄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호수입니다. 와우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리셔스 수중폭포라는 건데요. 이게 전부 바다예요. 근데 이 바닷속 안에 폭포가 생긴 겁니다. 이제 그 강한 해류가 이제 바닷속으로 계속 모래를 실어 내려가면서 이게 깎이다 보니 바다 내에 이렇게 폭포 아닌 폭포가 생긴 참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너무 특이하죠. 근데 그 가끔 다큐멘터리나 뭐 TV 그 뭐 KBS 뭐 이렇게 자연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굉장히 그 심해 저 밑에 안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걸 보면은 그 바다 속임에도 불구하고 꼭 지상인 것처럼 그 안에 산도 있고 막 공기방울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정말 엄청 바다라는 거는 참 신기한데 와 정말 여기는 그 제가 볼 때는 그 나이아가라 랑은 또 다른 굉장히 좀 웅장함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굉장히 너무너무 사진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습니다. 어유 감사합니다. 이게, 이게 만점이군요. 근데 정말 제가 정말 넋을 보고,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정말 참 자연이라는 거는 신기하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은 이 모리타니, 아프리카의 눈이라는 겁니다. 무슨 꼭 뭐 위성 사진 같기도 하고, 그 게임에
게임에 이런 거, 이런 문양 많이 나오죠. 뭐, 롤플레잉?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데 막 마법진 막 생겨가지고, 이걸 보고 참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, 세상에 이게 참 자연의 모습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. 여기 그 뭐지?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그 모래 침식이 된 지형이라고 하는데요. 와, 정말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직경 한 40km 정도 원형에 그 가까운 그 형태의 퇴적암 지형이라고 합니다. 정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도 뭐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는데요. 이런 이제 빛까지 잘 받으니까 이건 진짜 무슨 뭐 3D 게임을 하다 나온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신기한 곳입니다. 왠지 여기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라이트닝 매직이라도 쓸 수 있고 막 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특이하고 또 주변은 또 이렇게 또 푸르른 제 캠 화면 때문에 안 보이긴 하는데요. 그런가요? 광폭 타이어 1년 동안 박아놓고 떼어내면 이런 무늬가 나오나요? 글쎄요, 타이어만 휠하고 같이 떼어놔야 되지 않나요? 무슨 이렇게 딱 잡고 돌리면 되는 뭐 금고 다이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참 신기합니다. 신기하지 않으신가요? 정말 한 번쯤은 가서 참 보고 싶은 곳이었고요. 사실 제가 그 10선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11선이었습니다. 그래서 10 플러스 1으로 보여드린 그런 자연 환경이었습니다. 그렇죠. 게임에나 많이 볼 수 있는 옛날에 언리얼 그 엔진을 사용한 뭐 언리얼이라든가 하프라이프 이런 약간은 좀 그 판타지적인 3D 게임에서 많이 봤던 그런 그래픽 같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. 항상 마지막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추천 소식입니다. 어, 요즘 와디즈 그렇죠. 요즘 와디즈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또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그동안은 뭔가 좀 새로운 것들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한 뭐 리폼이라든가 앵콜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또 오늘 또 한 3개 정도를 추려서 갖고 왔고요. 첫 번째는 어, 약을 먹는 스마트 약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 안에 이제 약을 넣고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하면 약을 먹을 시간에 뭐 벨이 울리는 것도 벨이 울리는 거지만 만약에 나갈 때 약통을 뭐 집에 놓고 오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오고 내가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 까먹고 또 먹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또 알람이 오기도 하고 뭐 약이 없으면 또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한동안 몸이 별로 좋지 않아갖고 매일 약을 좀 먹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약을 매일 먹다 보니까 오늘 먹었는지 어제 먹었는지 뭐 모를 때도 있고 집에서 준비할 때 챙겨놓고 안 갖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약통이 일주일치 그냥 간단하게 있긴 하지만은 그걸 이제 놓고 와버리면은 아무 그게 없잖아요. 그래서 되게 좀 이런 거 알람 정도라도 좀 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제품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은 이제 뭐 스마트폰 연동 때문에 아주 싸지는 않지만
그래도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, 그리고 약을 먹는 양이 많다면, 하나쯤 가지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충전을 하면,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쓸 수 있고, 250ml 정도가 알약이 한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, 좀 화장품 사이즈기도 하고, 그렇죠. 모양이 콤팩트 같은데, 일반적인 그냥 가방에 놓고 수납하고 다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중복 섭취 알림 방지, 섭취 시간 알림, 미지참과 분실 방지 알리고, 기기 찾는 기능이 있고, 뭐 적외선 통신 센싱이 되고,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굉장히 좀 이거는 유용하지 않을까. 약을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. 근데 항상 그 약을 자기 전에 먹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자다가 깨서 먹고 다시 자는 경우가 있어요. 참 아이러니한데 자다가 잘 때 드세요. 그래서 절대 잘 때 먹으라는 얘기는 사실 그 약간의 불면증 해소 효과도 있다라는 건데 자다가 어우 맞다 약 먹어야지 그러고 약을 먹고 또 한동안 멀뚱멀뚱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약 기운이든 아니든 잠이 들면 아침에 또 일어나 보면 일찍 잤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깬 바람에 막 또 늦게 일어나지고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좀 갑자기 슬픈 과거가 떠오릅니다. 다음은 어,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냄새 탈취제입니다. 사실 그 굉장히 많죠. 탈취, 냄새 탈취제, 특히 뭐 발냄새, 그래서 이렇게 뭐 알 같은 것들, 뭐 이렇게 뭐 헝겊 같은 데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쿠션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실 얼마나 저도 좀 예전에 굉장히 좀 음, 그런 것들을 민감해가지고 많이 쓰긴 했었는데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쓰다 보면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빨다 보면은 다시 좀 약해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고 하고요. 사실 인체에 입에 머금었을 때 괜찮은 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입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. 음, 항상 그렇지만은 그 넣어서 안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그 입에 넣는다는 건 의약품으로 구분이 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권고사항이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알루미늄 캔으로 돼 있어요. 하나는 이렇게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신발에 들어갈 정도로 얇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그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밟아도 어느 정도 이거를 지켜줄 수가 있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그릇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주면 그 성능을 다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고기를 먹고 뭐 옷 같은 데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어느 정도 어, 그, 죄송합니다. 어느 정도 탈취 효과도 나오고, 뭐 옷장이나 이런 데다 놔도 되고, 차에 놔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, 한 26,900원, 그러니까 27,000원이죠. 배송료까지 하면 3만 원. 3만 원 정도의 반영구적으로 탈취를 할 수 있는 거라면
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예전에 그 독일 제품 중에 이렇게 알루미늄인지 납떡인지 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입에 이렇게 넣고 앙 하고 물고 있으면 구취 제거가 된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사서 입에 엄청 많이 물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구취 제거를 거의 못했다고 어, 해도 될 만큼 효과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좀 돈을 날린 적이 그런 슬픈 사연이 있네요. 어쨌든 뭐 입안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안전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뭐 활성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나요? 냄새 제거는 될지 모르지만 이게 활성탄이 흑연 같은 거 아닌가요? 오늘의 마지막입니다. 사실 뭐 베이슈라고 해가지고요.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사실 그 아파트에 아이를 이제 두신 분이라면 아무리 주의를 주고 해도 아이들이 막 온 방안을 막 뛰어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막 쿵쿵쿵쿵쿵쿵 그 작은 아이들이라도 워낙 힘이 세니까 막 발바닥으로 막 팡팡팡팡팡 하면은 막 엄청 뛰어다니고 그래서 항상 뭐 두꺼운 카페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두꺼운 뭐 흡음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이제 업체에서는 매트 같은 거를 비싸게 안 해도 이 쿠션은 이 뒤꿈치, 그러니까 힘을 제일 많이 받는 이 뒤꿈치에만 제대로 된 쿠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양말처럼 이렇게 신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충격 흡수 보호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양도 이렇게 발 안쪽 공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띄워줘서 그 평발 방지에도 좋고 한다고 하는데요. 그 에바 소재라 그래가지고 뭐 운동화, 밑창 깔판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꼬매서 이렇게 그냥 양말처럼 신기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음 감소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. 예, 그렇죠. 이걸로 발목이 나가면 책임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거 말고도 무릎에도 찰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. 일단은 이 제품이 어, 100% 봉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약간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실밥이 약간 삐져나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만약에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층간소음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어른들, 특히 그 남성들의 걸음이 이 뒤꿈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걸음걸이는 굉장히 막 아래층이 아니라 같은 층이어도 막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양말에다 이렇게 뭐 깔창 같은 거를 깔아갖고 이렇게 다녀보고 해봤는데 그럴 때 정말 그 소리가 많이 없어졌었거든요. 근데 아이를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면 사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약간 쿠션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소음이 적어진다면은 정말 아이가 있는 집에서 한 번쯤은 갖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와디즈에서 보시면 되고, 가격은 이게 한 14,500원이니까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또
오늘 준비한 모든 방송이 내용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. 오늘 달라진 건 없는데 날짜가 변경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조금 정신을 살짝 못 차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. 어쨌든 어떤가요? 이렇게 월요일 날 방송이 괜찮겠죠? 일단 또 계속 월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적응이 될 겁니다. 어쨌든 어, 오늘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투표 꼭 다 거기서 거기라고 기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, 자 막말로 무효표라도 직접 가셔서 한 표를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고요. 뭐 그게 그냥 일반적인 소문일지 모르겠는데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부 사람들의 체온을 재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이제 투표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컨벤션 효과요? 그렇죠. 근데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일단 내가 체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, 집 밖을 못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, 해방감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 그리고 사실 그렇죠. 내가 정말로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사실 보건소 전화하기도 애매할 때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스크 쓰고 가셔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어쨌든 뭐 그렇죠. 뭐 내가 참여를 해야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뭐 칭찬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.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, 국민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투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표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어쨌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